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에서 온 쿠름이라고 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풍덩 빠져버리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일본의 한 작은 도시 후쿠오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보다는 작지만 나름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동네였죠.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도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가 재학 중일 때 교장 선생님께서 친한파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희의 수학여행 장소는 한국의 서울로 발탁되었죠. 반응은 제각기였어요. 한국으로 가서 너무 좋다는 아이들, 도쿄에 못 가게 되어 아쉬워하는 아이들 등등. 저는 솔직히 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이 도쿄보다 훨씬 작고 발전되지 않는 수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학여행 가는 날이 다가오니 어린 마음에 괜시리 두근거리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로 서울 브이로그, 서울 여행 이런 걸 일본어로 쳐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편견이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걸 우물안개구리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본 서울은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미가 어우러져 굉장히 매력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세련되고 카페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들이 가득했죠. 저는 친구들과 매일 한국에서 어떤 것을 살지 쇼핑 리스트도 적고 자유시간이 있는 날에 어디를 갈지 검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서울로 수학여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고등학교 평생 한 번 있는 수학여행으로 제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선생님의 통솔하에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본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사는 후쿠오카에 있는 공항보다 10배는 크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돌아다니는 로봇들,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란 화장실 등등. 저와 제 친구들은 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후쿠오카는 인천과 비교하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냐. 한국 대단해. 인천공항에 오니 괜시리 제 고향이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철없는 나이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 풍경과 한국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시장들, 그리고 길거리에 팔고 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들 등등 모든 것에 빠져 있었답니다. 제 친구 아유미는 수학여행 온 지 이틀 만에 어머니가 챙겨준 용돈을 다 썼어요. 그만큼 한국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한국식 치즈 핫도그는 정말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저랑 제 친구들은 4박 5일 동안 2kg씩 쪘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동안 저희는 경복궁, 창경궁 등 역사적인 고궁들을 탐험하고 명동과 홍대 등등 서울의 특색 있는 지역들을 배회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전통춤을 배운 것인데 가르쳐주는 한국 언니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 언니들이 쓰는 화장품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올리브영에 들러서 똑같이 샀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와 자매를 맺고 있는 한국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체험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한 명씩 저희와 짝을 지어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워낙 수줍고 내성적이고 말을 돌려 하는 성격인지라 친화력이 없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짝을 맡아준 한국인 소녀 지연이는 저와 정반대로 자신감 있고 외향적이었죠. 초기의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연이는 바디랭귀지, 그림 그리고 팝하고 도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니 언어를 초월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죠. 바로 지연이는 일본의 유명한 뉴에이지 음악가를 좋아했는데 제가 마침 그 사람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음악을 들으며 감상평을 나누었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인 친구들의 솔직하게 다가오는 친화력이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심해서 친구들과 빨리 그리고 깊게 친해지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빠르게 공통 관심사를 찾아 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한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이게 한국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도 많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다 챙겨주고 적극적이고 솔직한 점들이요. 그리고 다음날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답례로 한국 친구들에게 종이접기와 일본 서예를 소개하며 저희는 마음을 나눴어요. 서로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허물고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자유시간을 받고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 아유미와 키라랑 함께 예쁜 장소를 찾고 버블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문득 저희 셋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셀카로는 있지만 풍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부탁해서 픽처라고 하니 아 사진 찍어달라고요?
거기 셋이 예쁘게 써봐요 라고 말하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에게 붙어 서 있으라는 제스처를 보냈고 저희 눈치껏 붙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쭈그려 앉아 1, 2, 3 외치며 사진을 엄청 여러 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곤 포즈도 바꿔보라고 하시고 갑자기 옆으로 뛰어가시더니 여기 풍경이 더 이쁘다며 위치를 옮기자고 했어요. 저희는 이런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이런 것도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한 장만 찍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한국분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시다니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남겨주었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번역 어플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겨지니까요. 세 분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다 가세요 라고 남기며 사라지셨죠. 저희는 이 멘트를 보고 셋 다 감동받아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 한국인들이 무섭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무섭긴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다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다들 친절했어요.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에 저희는 자매학교 한국 학생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후 후쿠오카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다 보니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K-팝 열풍이 일본을 뒤흔들었고 저는 한국의 아이돌 트와이스와 아이즈원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곤 결심했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한국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과 다르게 실력도 좋고 프로페셔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국어과로 가서 교환학생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수학여행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면 꿈이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후쿠오카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겠죠. 아 맞다, 그리고 수학여행 때 만났던 지연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내성적인 제가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니.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진정한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